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어요. 한국의 겨울은 정말 길고 춥죠. 바람도 차갑고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또 춥습니다. 그런 날도 많아서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계절이기도 해요. 따뜻한 집 안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봄을 더 반갑게 느껴요. 아, 이제 추위가 끝났어 라는 생각도 들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지겠죠. 햇빛이 따뜻해지고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꺼운 코트를 벗고요. 가벼운 옷을 입으면서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오는 봄은요.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오늘은 한국의 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봄은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져요. 사실상 5월은 초여름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겨울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그러한 나무나 꽃들이 새롭게 새싹을 틔우고 꽃이 피는 시간을 3월, 4월 대체적으로 이 두 달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연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요. 새싹도 피고요. 다양한 꽃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나 공원, 학교에서도 꽃이나 예쁜 새싹들,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나는 새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봄은 한국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계절인 가을도 있지만요. 봄이 주는 생동감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더 분홍색이고 예쁜 그러한 색깔이 더 많거든요. 특히 한국의 봄은 변화가 빠른 것도 특징인데요. 겨울에는 당연히 추우니까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벼운 옷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절이 빠르게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져요. 추운 겨울에는 집 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괜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길을 걸으면서 따뜻한 날씨를 즐기는 모습이 많아져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겨울에는요, 강아지 산책을 매일매일 하기는 하는데 약간 너무 날씨가 춥고 하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저를 위해서 뭔가 의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의무감이 있는 산책이어서 빨리 이제 돌고 집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았다면 봄이 되니까요, 확실히 날씨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더 오래 걸으려고 하고요. 더 이런 예쁜 풍경들을 강아지와 함께 만끽하고 싶어서 뭔가 최근에는 산책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봄은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밖으로 나와서 뭘 할까요? 공원만 걸어 다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벚꽃 시즌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벚꽃은요,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공원이나 강 주변, 그리고 벚꽃이 유명한 거리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꽃을 보고 앉아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요.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나와서 봄을 즐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요. 사진을 많이 찍는 뭔가 그러한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벚꽃 아래에서 사진 찍는 것이 하나의 봄 이벤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벚꽃 구경 겸 해서 이제 산책을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요. 강아지를 이렇게 높이 들더니
카메라로 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봐도 강아지하고 벚꽃 사진을 함께 찍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기는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강아지와 둘이 나가다 보니까 강아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줄 누군가가 없어서 같은 사진 그런 인증샷은 찍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벚꽃이라는 게요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봄에 일정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벚꽃을 더욱 특별하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은 피어있는 기간이 매우 짧잖아요. 한 약 일주일 정도만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꽃이 지고 잎이 나게 되면 약간 그 모습이 변하게 되겠죠. 그냥 일반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면 놓친다라는 생각으로 일부러라도 더 많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날씨 예보라든지 뉴스에서도 벚꽃 개화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언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언제 가장 예쁜지에 대한 정보가 매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벚꽃은요 단순히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한국의 뭐 여러 가지 봄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꼽을 것 같으면 벚꽃 명소가요 지도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최근 알게 되었는데 지도 앱이라든지 인터넷에서는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장소들이 따로 정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꽃구경 장소로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처럼 한국의 벚꽃 문화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이라든지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거리 그리고 봄의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주는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벚꽃 문화라고 하면 일본의 하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벚꽃 하면 또 상징이 일본이긴 한데 한국에도요. 일본하고 아무래도 계절감이라든지 벚꽃이 피는 시기라든지 그런 온도나 기온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벚꽃이 많이 핍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벚꽃들을 볼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봄이 오면 산책하고 피크닉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캠핑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일단 대표적으로 한강이라든지 공원에 산책로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잔디가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간단히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봄의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봄에는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이동하기가 좋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두꺼운 패딩이라든지 목도리 잔뜩 두르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추운 날씨도 있지만 몸이 너무 둔해지게 되면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만 되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옷이 얇아지니까요.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짧은 휴일들이 특히나 많은데 그런 휴일들을 이용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벚꽃이라든지 또 유채꽃 같이 계절에만 피는 그러한 꽃들을 보기 위한 여행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사람들이 기분에도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빛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겠죠? 밝아진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실 한국의 봄은요, 일교차가 매우 큰 계절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따뜻해서 가볍게 입어도 괜찮기는 한데 아침이나 밤에는 아직 쌀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날이라고 해도 옷을 어떻게 입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친구한테 요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 저녁이라든지 아침만 되면 너무 춥다? 아니면 조금 쌀쌀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친구도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돌아다닐 때 조금 더운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는 바람도 불고
쌀쌀한 느낌도 들었고 기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옷 입는 것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봄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 한국은 뭐 날씨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놀기 좋은 계절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황사 문제인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봄이면 날씨도 좋고 공기도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사실상 한국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외의 포인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봄에는 좋지 않은 공기 때문에 그러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먼저 미세먼지는요.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먼지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실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호흡할 때 몸에 들어가면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황사는요, 말 그대로 누런 먼지입니다. 누런 모래.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몽골 지역에서 그쪽에 있는 사막 있잖아요. 거기에서 날아오는 모래 먼지인데 이 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국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거나 공기가 탁해지는 날들이 많습니다. 이런 날에 사람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불필요한 외출 등을 줄이기도 해요. 또 날씨 앱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오늘의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미세먼지 나쁨, 최악 이런 표현들은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국의 봄은요. 한편으로는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하는 현실적인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즐겁고 아름답고 그러한 풍경들을 즐길 수만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한다던가 뭔가 그러한 신경 쓸 할 부분들이 많은 거죠. 파란 하늘을 보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감사할 정도의 날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봄을 자주 설레는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그 겨울에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 들뜨는 기분이 드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날씨가 변하자마자 친구들 만날 때마다 진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특별히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기분이 되게 좋네? 라고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는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일상에서 변화가 많은 시기예요. 새로운 반이라든지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시작되는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봄이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하고도 깊이 관련된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혹시 벚꽃이 피나요? 그리고 봄이 되면 사람들은 어떤 활동들을 해요? 지금까지 한국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국의 봄은 3월부터 길게는 5월 아니면 4월까지 이어진다고 했고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올해 4월은 특히 덥다는 말이 있어요. 매년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여름이 찾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국의 봄에는 꽃이 피고 특히 벚꽃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봄을 즐기잖아요. 사람들은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피크닉을 하고 꽃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기분도 맑아지고 봄이라서 설렌다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교차도 크고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은 날이 있다는 것도 한국 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봄은 아름다움 그리고 뭔가 좀 현실적인 장애, 요소 같은 것들이 함께 있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한국의 봄을 느끼고 싶지는 않으세요?
지금까지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